71세 강순옥 할머니는 무개념한 며느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새벽 쌀쌀한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이른 아침, 강 씨의 손가락 마디는 여전히 뻣뻣했습니다. 평생 식당 일을 하며 국물을 끓이고 쌀을 씻은 그 손으로 이제는 적적한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인생이 지금은 아파트 공기 속에 희미하게 떠다니는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물부터 끓여야지. 강 씨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있을 때 며느리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침 6시, 평소라면 10시가 넘어야 일어나던 며느리가 이 시간에 나온 것이 의외였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는 눈곱을 비비며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길게 기지개를 켜던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젯밤 늦게까지 전화 통화하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야 항상 늘 이 시간에 일어나잖니. 강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오늘 무슨 일 있어?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동창회가 있거든요. 강 씨는 불 위에 올려진 주전자에서 나오는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아들이 3개월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며느리를 맡겼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즐거울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며느리는 세상 모르는 철부지였거든요. 그나마 있던 사돈네 재산도 얼마 전 사업 실패로 모두 날아갔다고 들었고요. 강 씨는 그런 감정들을 뒤로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은데 아침은 먹고 가렴. 며느리는 테이블에 기대며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 아침은 안 먹어요. 강 씨의 눈이 며느리의 손에 들린 우유팩으로 잠시 향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며느리는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강 씨는 이미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낸 후에야 며느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진한 화장 그리고 강한 향수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나갈게요. 강 씨는 자수를 놓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옷차림은 단순한 친구 모임이라기에는 지나치게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바라보았죠. 강 씨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게 어딜 봐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 모습인가? 환양년 모습이지. 저녁은 어떻게 할래? 강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 저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님 혼자 편하게 드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며느리의 대답은 늘 그렇듯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대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강 씨의 목소리에는 작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강 씨는 천천히 자수를 놓던 자리로 돌아갔지만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며느리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택시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던 며느리가 어젯밤 몰래 꺼내 먹은 케이크 접시가 아직 싱크대에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아들 민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민성아? 강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전히 바쁘니? 네, 이곳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유영이는요? 요즘 어머니랑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죠? 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해온 그녀에게
아들에게 며느리의 행동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강 씨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유영이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께는 너무 죄송한 점이 많아요. 제가 투자만 잘못하지 않았어도 유영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들의 말에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며느리는 설거지 한 번, 빨래 한 번 도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 씨가 며느리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일이 잦았죠. 그래,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괜찮아. 강 씨의 목소리에서는 아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강 씨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강 씨의 마음은 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수를 놓던 바늘이 그녀의 손가락 위에서 빛났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 아들이 어릴 때 행복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러는 걸까? 강 씨의 아들 민성과 며느리 유영. 두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자기들 집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들 민성이 투자를 잘못해서 둘이 살던 아파트까지 잃고 그 영향으로 자기 아내를 강 씨의 집에 맡기고 민성은 추가 수당을 받는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이번 명절에 민성이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이제 유영이의 철없는 행동을 곧 있으면 안 보게 될 테니까. 그날 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강 씨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돌아누웠겠지만 오늘은 왠지 나가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자 며느리가 신발을 벗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장은 다소 지워져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온 거니? 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란 며느리가 화들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왜 아직 안 주무시고 계세요? 며느리는 죄라도 지은 듯 목소리에서는 당황함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화장과 옷이 꽤나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욕망을 품고 만진 것처럼요. 하지만 강 씨는 애써 모른 척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문소리가 나서 나와봤다. 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걱정했어.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핸드백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게 놀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녀의 말에서 술 냄새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강 씨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뭐 마실래? 물이라도 줄까? 네. 물 주세요. 강 씨가 물을 따르는 동안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곧이어 그녀의 목소리가 강 씨의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배고파요. 강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도전적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냉장고에 있으니 데워 먹으렴. 강 씨가 물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며느리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 라면 먹고 싶어요. 매운 라면. 이 밤중에 라면을 먹겠다고? 강 씨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네, 술 마시고 나면 매운 라면이 최고잖아요. 며느리가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끓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너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랬었죠. 하지만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 하잖아요. 강 씨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잠시 날카로운 빛이 번쩍였지만 곧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서 라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라면이 끓자 강 씨는 그릇에 라면을 옮겨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먹어라. 강 씨가 라면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아싸, 맛있겠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숟가락을 들고 후후 불며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은 강 씨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슴 위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덮으며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순순히 라면을 끓여준 거지? 강 씨의 머릿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50년 넘게 식당에서 일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뜨거운 불 앞에 서 있던 그녀. 그 긴 세월 동안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은 그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며느리를 위해 라면을 끓이는 것은 달랐습니다. 민성이가 떠나간 그날부터 모든 게 변해버렸어. 눈을 감자 아들이 출장을 떠나던 첫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빠, 나 어머님이랑 같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게. 그러니까 오빠도 걱정 말고 출장 잘 다녀와. 며느리 유영은 쇠고기 미역국까지 끓여 아침상을 차려놓고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며느리의 그 미소가 순수하게 보였습니다. 그래, 민성아. 몸 조심하고 잘 다녀오렴. 유영이는 내가 잘 챙길 테니 걱정 말고. 감사해요, 엄마. 그럼 다녀올게요. 하지만 아들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던 것을 강 씨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휴, 드디어 갔네. 어머니, 저 방에서 좀 쉬다 나올게요. 며느리는 아침 설거지도 그대로 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까지 나오지 않았고 강 씨가 문을 두드렸을 때는 기분 나쁜 목소리로 대답했죠. 왜 그러세요? 한참 잘 쉬고 있었는데. 버르장머리 없는 말투가 아주 당연하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며느리가 이럴 줄은 몰랐던 강 씨는 당황스러워 제대로 말하지 못했죠. 아니,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됐어서 말이다. 아, 저는 안 먹을래요.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그렇게 시작된 며느리의 자유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지 않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나타나 화장하고 나가기 바빴습니다. 밤에는 12시, 1시가 되어서야 돌아왔고 매번 술에 취해 있었죠. 유영아, 이렇게 매일 늦게 다니면 위험하지 않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무슨 애인가요? 다 큰 성인인데요, 뭐.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지만 그 말투에는 언제나 작은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강 씨에게 돈까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요. 민성 오빠가 보내준다고 했는데 입금이 안 들어오네요.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니?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음 주에 꼭 갚을게요. 강 씨는 통장에서 돈을 찾아주었고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다음 주가 와도 그 다음 주가 와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새 가방과 옷들만 늘어났죠. 유영아, 저번에 빌려간 돈은?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 주엔 정말 갚을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또다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영은 얼마 후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가 보험 일을 시작했는데요.
어머님 나이에 딱 좋은 상품이 있대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보험? 난 이미 다 들어놨어. 필요 없다.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거래요. 노후에 꼭 필요해서 안 들어놓은 사람이 없다던데요. 괜찮다니까 그러네. 정말 왜 그러니? 아, 그게 사실 이렇게 구차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머님이 가입하시면 저도 소개비 받기로 했거든요. 그걸로 제가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뭐라고? 나를 보험에 가입시켜서 나한테 빌린 돈을 갚겠다고? 이건 또 무슨 신박한 소리인지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알아챈 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됐다. 난 괜찮으니까 더 이상 보험 이야기는 하지 말자. 며느리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참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말에 담긴 원망의 톤은 마치 강 씨가 구식이고 완고해서 며느리의 친절을 거부한다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 사건도 있었죠. 사건 당시 새벽녘 강 씨는 옅은 어둠 속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조심스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71세의 나이는 잠기를 얇게 만들었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게 했죠. 복도를 지나 며느리 유영의 방문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닫힌 문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군요. 아직도 안 자고 뭘 하는 거지?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왠지 모를 깨름칙함이 강 씨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살며시 문에 귀를 가져다 댔죠. 응. 자기야, 나도 너무 보고 싶어. 처음에 강 씨는 며느리가 아들하고 통화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충격적이었죠. 맞아. 내 마음도 그래. 나도 우리 남편이 영영 외국에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강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니. 그렇다는 말은 지금 통화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소리가 아닌가요? 그래, 나도 사랑해. 아이, 뭐야? 전화로 그런 말 하면 어떡해?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분명 며느리 유영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강 씨는 숨을 죽였죠. 응. 나도 사랑해요. 당연히 우리 무능력한 남편보다 훨씬 더 사랑하지. 강 씨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래도 아들만은 굳게 사랑한다고 믿었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대체 저런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걸까요? 잠깐만 오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며느리의 말에 강 씨는 방으로 돌아와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쉽게 잊히지 않았죠. 새벽을 통째로 뜬 눈으로 보낸 강 씨는 아침이 되자마자 며느리가 자고 있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았지만 만약 며느리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오기 전에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유영아, 일어나 봐라. 한참 후에야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는 눈곱을 비비며 하품을 했죠. 강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너 어제 새벽에 누구랑 통화했니? 강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강 씨의 질문에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눈을 끔뻑이며 답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어제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요? 새벽에 네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던데. 그리고 누구랑 통화하는 소리도 들었고. 강 씨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이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헛것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어제 아무랑도 통화 안 했어요. 며느리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죠. 새벽에 분명히 네 목소리를 들었다. 자기야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고. 너 말이다. 혹시 우리 민성이 말고 다른 남자랑 통화한 건 아니지? 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더니 목소리를 높였죠. 아니, 어머님. 제가 누구랑 통화를 하든 그게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제 사생활이잖아요. 며느리는 적반하장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당돌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했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당연히 상관 있지. 강 씨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강 씨를 쏘아보았죠. 상관은 무슨,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으세요. 며느리는 도끼 어린 눈빛으로 강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죠. 마치 날카로운 칼날에 심장을 찔린 듯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나가요. 괜히 사람 의심하지 마시고요. 며느리는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강 씨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렇게 강 씨는 회상을 마쳤습니다. 다시 돌아온 현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며느리가 라면을 후루룩 거리며 먹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혹한 현실에 강 씨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저것한테 세뇌를 당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체념하는 것처럼 저것의 말을 들어왔던 거야. 하지만 강 씨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곧 있을 명절. 그 명절에 아들 민성이가 올 예정이었으니까요. 아들만 온다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마침내 민성이가 명절날에 맞추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강 씨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맞이했죠. 며느리도 오랜만에 만나는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 하지만 강 씨는 그런 며느리의 가식적인 모습에 속으로 혀를 찼죠. 저 뻔뻔한 얼굴을 하고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우리 민성이를. 강 씨는 아들이 도착하자마자 며느리의 만행을 폭로할 생각이었습니다. 민성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몸은 괜찮고?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건강해요. 어머니는요? 유영이랑 별일 없으셨죠? 민성은 강 씨와 자기 아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아꼈죠. 그래, 일단 밥부터 먹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해야지. 저녁 식탁에는 강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민성은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라며 맛있게 식사를 했죠. 며느리도 옆에서 남편에게 음식을 챙겨주며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오빠, 맛있게 먹어. 진짜 그동안 이렇게 직접 음식을 먹여주고 싶어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하지만 강 씨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죠.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확인하더니 순간 흠칫하더군요. 나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며느리는 민성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씨는 직감적으로 그 전화가 불륜 상대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래,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강 씨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민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성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어머니? 민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씨는 그동안 며느리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늦은 귀가, 잦은 외출, 돈 문제, 그리고 새벽에 낯선 남자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말을 하는 동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유영이가 아무래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 정말 꼭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해야 하나. 바람. 유영이가 널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강 씨는 조심스럽게 바람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기대와는 달리 민성은 자기 아내의 불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유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민성은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부인했죠. 강 씨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야, 민성아. 내가 분명히 내 귀로 들었어. 새벽에 며느리가 낯선 남자랑 다정하게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만 민성은 여전히 유영이를 감쌌습니다. 아니, 그냥 감싸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왜 자꾸 유영이 험담을 해요? 엄마는 왜 오자마자 우리 부부를 이간질하냐고요. 민성은 오히려 강 씨를 나무랐습니다. 강 씨는 아들의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죠. 이간질이라니.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나는 네가 걱정돼서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강 씨는 억울한 마음에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강 씨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죠. 아니에요, 어머니. 유영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유영이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혹시 제가 없는 동안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유영이 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 씨는 답답함에 입을 꾹 다물었죠. 아들은 며느리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얘기하고 있었어.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 얘기해 주시더라.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깨르르 웃었습니다. 강 씨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민성과 며느리는 오랜만에 회포를 풀겠다며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깔깔거리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강 씨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어떻게 며느리의 저런 뻔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강 씨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자련다. 강 씨는 결국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강 씨는 답답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수 있는 걸까? 강 씨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불이 켜졌습니다. 강 씨는 깜짝 놀라 눈을 떴죠. 뭐야?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강 씨의 눈앞에는 술에 잔뜩 취한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낄낄거리며 강 씨에게 다가왔죠. 어머님, 놀라셨어요? 며느리는 강 씨에게 벼랑간 다가오더니 볼에 억지로 뽀뽀를 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술 냄새와 역겨운 행동에 경기를 일으켰죠. 어우, 징그럽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 방에서 나가. 하지만 며느리는 강 씨의 말을 무시하고 더욱 낄낄거렸습니다. 어머님, 저 배고파요. 뭐라고?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어서 자신을 쳐다보는 강 씨에게 며느리가 씩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라면 끓여주세요. 라면, 그놈의 라면. 또 다시 강 씨를 멋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 깨우고는 라면을 끓여달라니. 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 폭발한 강 씨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움켜잡자 며느리 유영은 아프다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머리털 다 뽑히겠다고요. 며느리는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대었지만 강 씨는 그런 며느리의 머리카락이 다 뽑히건 말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참에 한번 다 뽑아버리자. 너의 썩은 인성까지 모두 다 뽑아버리자고. 강 씨가 며느리와 싸우자 소란을 듣고 온 아들 민성이 황급히 달려와 둘을 뜯어말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유영이 머리채를 왜 잡아요? 강 씨가 며느리의 머리칼을 어찌나 세게 잡았던지 며느리의 머리카락은 한 뭉텅이가 뽑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자기 남편에게 강 씨를 일러 바쳤죠. 오빠. 어머님이 날 미워하시는 것 같아.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강 씨를 나무랐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유영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머리채까지 잡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건데요. 대노한 강 씨,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만행을 아들에게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죠. 그래, 좋다. 네 눈에는 저것밖에 안 보이지? 그럼 이것도 한번 들어봐라. 저것이 새벽에 낯선 남자랑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네가 영영 외국에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어? 그것도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강 씨의 폭탄 선언에 며느리와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죠. 오빠, 저 말 믿는 거 아니지? 나는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어. 정말이야.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야. 이미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절대 믿지를 않으셔.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유영이가 진짜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래. 내가 똑똑히 내 귀로 들었다. 그런데도 저것을 믿어. 너는 네 엄마 말보다 저것 말이 더 믿음직스럽다는 거니? 하지만 아들은 이미 며느리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유영이가 그럴 리 없잖아요.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겠죠. 강 씨는 아들의 반응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미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겠구나. 좋다, 민성아. 네가 정 그렇게 네 와이프 편을 들겠다면 나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지. 강 씨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강 씨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어머니! 아니, 엄마!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강 씨에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단호했죠.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내 인내심을 바닥까지 시험했어. 더 이상 너희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당장 나가.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새벽 6시에 라면은커녕 맨몸으로 길바닥에 쫓겨났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자기들더러 나가라면 못 나가 살 줄 아냐며 허세를 부렸죠. 우리가 이런다고 못 나갈 줄 알아요? 두고 봐요. 보란 듯이 잘 살 테니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턱없이 비싼 집값의 현실을 깨닫고는 울며 불며 강 씨에게 전화해 다시 집으로 받아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받아주세요. 네? 강 씨는 그런 둘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죠. 싫다. 너희들은 이미 내 마음에서 떠났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결국 며칠 후 강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반지하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느리에게서 집들이 초대 전화가 왔죠. 어머님, 저희 집들이 하는데 꼭 오세요. 아니, 애가 드디어 미친 건가?
그냥 전화를 끊으려다가 강 씨는 며느리의 속셈이 궁금해서 진심인지 아닌지 떠보았습니다. 집들이는 무슨? 너희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죠. 오시면 라면 끓여드릴게요. 어머님이 더럽고 치사하게 끝까지 끓여주시지 않으신 매운 라면으로요. 강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또 그놈의 라면. 그러니까 며느리는 어차피 강 씨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니 시비라도 걸려고 전화한 거였습니다. 하! 그 잘난 라면은 너희끼리 실컷 먹어라. 나는 너희들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강 씨는 비웃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자식과 연을 끊고 마음이 허해진 강 씨. 그러던 어느 날 강 씨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성당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강 씨는 이끌리듯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당 안을 지키고 있던 신부가 강 씨를 마중 나왔죠. 어서 오세요. 그런데 처음 뵙는 분 같으시네요. 네. 사실 저는 이런데 처음 와봤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요. 강 씨는 신부에게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신부는 강 씨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곁에 계십니다. 있고 싶은 만큼 있다가 가세요. 강 씨는 신부의 말을 받아들여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기도를 하던 강 씨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부가 강 씨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건 저희 성당에서 나누어주는 쿠키입니다. 드시면서 마음을 좀 달래세요. 강 씨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성당을 나섰습니다. 길을 걷다가 쿠키 포장지에 적힌 글귀를 보았죠. 믿음 안의 가족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가족. 영원히 떠나지 않는 가족이라. 강 씨는 그 말을 되새기며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고 맛있는 쿠키였습니다. 강 씨는 쿠키를 먹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